안녕하세요. 그래픽스 코리아 장대명입니다. 오늘은 버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모든 동영상 슬라이드 코드는 공개되어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요 버텍스 쉐이더부터 요 per fragment operation까지 모든 설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는 지금 바로 요 버텍스 버퍼랑 어레이 오브젝트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버텍스 쉐이더에다가 인풋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텍스 버퍼와 어레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인풋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GL의 버퍼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버퍼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픈GL 버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CPU의 버퍼랑 다를 게 없습니다. 먼저 CPU의 버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malloc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사이즈를 넣고 요 포인터가 반환이 되면은 이 포인터는 실제로 여기에 보이는 요거의 메모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인덱스로 접근할 수도 있고 포인트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오픈GL ES 버퍼도 이 버퍼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요 말록을 얻을 수 있는 버퍼와 다른 점은 GPU가 접근할 수 있는 버퍼라는 거입니다. 그러면 오픈GL에서 버퍼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Lgen 버퍼즈라는 API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버퍼를 몇 개 생성할 건지, 그리고 생성된 버퍼의 네임 또는 핸들을 받아올 배열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배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임이나 핸들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실제 그냥 버퍼를 가리키는 그런 애일 뿐 실제로 할당이 되었거나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버퍼를 만들기 위한 슬롯이나 뭐 이런 걸 하나 생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퍼를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버퍼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GL 버퍼 바인드라는 함수로 하고 여기에 타겟과 버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버퍼는 우리가 생성했던 네임이나 뭐 핸들이 되겠고요. 이 타겟에는 이제 어레이 버퍼,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 유니폼 버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오픈GL에서 버퍼를 쓰기 위해서는요. 오픈GL에 이 스테이트 머신이 있었죠. 그 머신에 요 어레이 버퍼나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나 버퍼에다가 네임을 바인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버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GL 바인드 버퍼는 버퍼에 어떤 동작을 가하고 싶거나 버퍼를 사용하고 싶을 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퍼를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퍼를 할당하는 방법은 GL 버퍼 데이터고요. 여기 보듯이 아까 바인드 했던 타겟이 들어갑니다. 버퍼의 네임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요. 이 타겟에 우리가 만들었던 버퍼의 네임이 핸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의 크기, 그 다음에 초기화 데이터, 만약 없으면은 널 PTR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버퍼의 사용 방법, 이걸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용, UCG가 중요합니다. 이 UCG는 이제 GL 스태틱 드로우와 다이나믹 드로우가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드로우는 데이터가 CPU에 의해서 많이 바뀌는 애들, 그리고 이 스태틱 드로우는 데이터가 한 번만 바뀌고 다시는 바뀌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스태틱 드로우랑 다이나믹 드로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메모리나 뭐 이런 걸 좀 이해하면은 좀 더 이해가 하기 편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 환경을 셋업을 하면은 이렇게 D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GPU 전용인 VRAM이 있습니다. 이 D램의 장점은 이제 CPU가 접근하기 편한 거고요. 얘는 GPU가 접근하기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다이나믹인 경우에는 CPU에 의해서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기 보이는 요 D램에 할당이 되게 되고요. 이 스태틱 같은 경우는 요 GPU 메모리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버퍼를 여기 GPU 메모리에 할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메모리는 이 CPU에 의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CPU가 이 메모리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메모리를 하나 어느 정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메모리 버틀넥이 발생을 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IO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성능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의 성격에 맞는, 리소스가 많이 바뀔 거냐 아니면 한 번만 바뀌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다이나믹을 쓰냐 스태틱을 쓰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은 버퍼로 해서 맨 처음에 네임이나 또는 핸들이라고 부르죠. 핸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에 바인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버퍼를 정의할 이 데이터들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버퍼 데이터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으로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바뀔 버퍼이기 때문에 다이나믹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할당된 버퍼에다가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L 버퍼 서브 데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메모리에 할당된 메모리에다가 다시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유시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 타겟에 어떤 버퍼에 어떤 오프셋에 어떤 크기만큼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이런 것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GL 버퍼 데이터랑 GL 버퍼 서브 데이터랑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얘는 할당을 새로 하고요. 얘는 할당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메모리를 재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요. GL 버퍼 서브 데이터에다가 타겟 넣어주고 오프셋 넣어주고 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넣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GL 버퍼 데이터를 부르기 전에 GL 버퍼 서브 데이터를 먼저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할당 없이 업데이트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할당. 그러면 이런 함수 콜이 적합한 걸까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모리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널 포인터에다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GL에서 에러를 리포트하게 됩니다. 버퍼의 파괴는 이제 GL 딜리트 버퍼주로 하고요. 여기는 파괴할 버퍼의 개수, 그 다음에 생성된 버퍼 핸들, 네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한 개를 파괴하고 버퍼의 네임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버퍼의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버퍼는 일종의 GPU에 생성되는 이런 버퍼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포인터도 있을 거고 이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포인터 시작되는 버퍼에 시작되는 것을 GL map 버퍼 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이 들어가고요. 오프셋, 그러니까 이 버퍼 중에 어디부터 할지 이런 오프셋을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할지 그리고 이 버퍼를 맵할 때 어떤 액세스 패턴으로 접근을 할지를 명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액세스 패턴은 이제 더 많은데 일단 우리가 볼 거는 이제 read랑 writ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ad 같은 경우는 이 버퍼의 내용을 읽을 거다. 이 write의 경우는 버퍼의 내용을 쓸 거다 라는 것도 되고요. 이 두 개를 오어해서 read, write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퍼에 그 포인터를 얻어와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코드를 한번 보면요. 여기 GLMap 버퍼 range에서 여기 타겟과 오프셋, 그 다음에 사이즈, 어떤 모드로 읽을 건지를 하면은 여기 포인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요게 널이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요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버텍스로 캐스팅 해가지고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버퍼처럼 오픈GL ES 버퍼도 접근이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아까의 코드를 실행시키면요. 이런 식의 로그가 나오게 되고 이 값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컬러의 값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버퍼의 조작이 다 끝났으면은 이 매핑을 그만둘 수가 있는데요. GL 언맵 버퍼를 통해서 버퍼를 언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을 넣어주면 되고요. 성공하면은 true, 그 다음에 실패하면은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 이게 GL 언맵 버퍼를 통해서 타겟을 넣어서 그 바인드 되어 있는 버퍼의 맵 상태를 해제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왜 GL 맵 버퍼가 있고 GL 언맵 버퍼가 있지? 그냥 얻어와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면 메모리가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D램이 있고 하나는 V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버퍼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이 버퍼를 스태틱 드로우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버퍼가 요 V램에 설정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GL 맵 버퍼를 호출하게 되면은 사실 요거에 해당하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드라이버에 따라 다르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드라이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드라이버는 이 D램에다가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쓰겠죠. 그러면 GPU가 쓰기 위해서는 얘가 다시 카피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쓸 때마다 드라이버가 이걸 검사를 해가지고 카피를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GL 언맵 버퍼를 통해서 여기 데이터가 쓰여 있거나 이런 경우에 카피를 해주는 그런 내부적인 로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GL에서는 GL 맵과 GL 언맵 함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GL 맵 플러시라는 이런 비슷한 함수도 제공을 해가지고 이 맵 상태에서 플러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미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API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버퍼의 내용을 버텍스 쉐이더로 넣어주기 위한 어트리뷰트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